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대검찰청이 방금 전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불법 선거운동 등 모두 600명이 넘는 사람을 재판에 넘겼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이 중 4명은 현역 국회의원입니다. 여기에는 이재명 민주당 의원,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입건은 엄청나게 늘었는데 기소율은 떨어졌습니다. 30%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지난 대선 때보다 이 입건을 더 많이 했는데 실제 기소한 것은 더 적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현역 국회의원 4명이 포함됐다는 것은 상당히 눈길을 끕니다. 이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자, 그런데 이재명 민주당 의원은 제가 볼 때는 배지가 날아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반면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은 배지까지는 날아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진성호의 직설 시작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입건 수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대통령 선거가 혼탁해졌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자, 지난 3월 9일 치러진 20대 대통령 선거 현직 국회의원 4명을 포함해서 모두 609명이 기소됐다고 검찰이 발표했습니다. 자, 공소시효 만료일인 지난 9일까지 모두 2,001명을 입건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중 609명을 기소했고 12명을 구속했습니다. 지난 19대 대선 때와 비교하면 입건 인원은 무려 127.9%나 증가했습니다. 반면 기소율은 27.9%포인트 감소한 겁니다. 검찰은 기소율의 감소 원인으로 주요 후보자들을 상대로 한 근거 없는 고소고발 급정과 불법적인 문서 배부, 시설물 설치 등 일부 벌칙 조항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 그리고 여기에 검찰, 경찰 수사권 조정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걸 보면 지난 대통령 선거도 참으로 혼탁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하나 따져보면 현직 국회의원 중 배지가 날아갈 사람이 몇 명 될 것 같습니다. 자, 주요 수사 사례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 허위사실 공포 혐의,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 부정선거운동 혐의, 하영재 국민의힘 의원 당원 집회 제한 위반 혐의, 임종석 민주당 의원 매수 혐의, 현역 국회의원 4명, 그리고 이정건 민주당 전 지역위원장도 기소됐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최재형 의원의 경우 부정선거운동 혐의지만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대통령 예비후보 시절에 대구 서문시장에서 마이크를 잡고 연설을 했다는 건데 당시 이 선관위가 경고에 그쳤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벌금 100만 원형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이재명 민주당 의원의 경우 허위 사실 공표 혐의 3개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귀추가 주목됩니다. 자, 검찰이 지난 8일 이재명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을 때 이걸 놓고 지금 상당히 민주당 내도 부글부글 끓고 있지만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당연히 해야 할 기소로 보입니다. 자,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은 이 무죄가 되든지 아니면 설령 유죄가 되더라도 벌금 100만 원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문시장에서 마이크를 사용해 주는 마이크를 잡고 연설을 했는데 잠시 즉흥적으로 마이크를 잡으면 안 된다는 것을 잊은 모양입니다. 뭐 사람이 그럴 수 있죠. 최재형 전 감사원장 대통령 선거엔 처음이니까요. 자, 아무튼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뭐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 이 허위사실 공포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받기 2심에서는 유죄 판결까지 나왔던 이재명 의원이 이런 허위사실을 공개적으로 했다는 것은 상당히 유죄 판결 100만 원형 이상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도 듭니다. 자, 하영재 국민의힘 의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160여 명을 불러 모아 당원 집회를 연 혐의로
여기에 임종석 민주당 의원은 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자, 금품 제공은 생각보다는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예단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 4명이 모두 기소됐다고 해서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또 뭐 변호사를 잘 쓰고 또 재판을 잘하면 살아남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렇게 이 매수 혐의라든지 이 허위사실 유포 이런 경우는 상대적으로 중한벌을 받게 됩니다. 자, 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 등의 혐의, 임종석 의원 좀 위험할지도 모릅니다. 이정건 민주당 전 서초갑 지역위원장은 선거운동원에게 규정을 초과하는 수당을 지급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을 넘겼습니다. 지금 이정건 전 위원장은 이것 말고도 뇌물수수 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입니까? 아무튼 이것 때문에 또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번 대통령 선거 과정 상당히 많은 일이 벌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범죄 유형별로는 흑색선전이 810명, 40.5% 가장 많았습니다. 폭력선거 389명, 19.4%, 금품선거 101명, 5.1%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자, 국민의힘 2명, 민주당 2명, 현역 의원이 포함됐는데 이 4명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뭘까요? 자, 아무튼 이걸 보면 지금 상당히 정당들도 긴장하고 있을 겁니다. 선거법 위반 재판은 뭐 과거에도 변호사비가 굉장히 많이 듭니다. 이건 배지가 날아갈지도 모르기 때문에 대개의 경우 그렇습니다. 게다가 이게 대법원까지 가기 때문에 1심 판결과 별도로 또 2심, 3심 갈 때 상당히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자, 검찰은 또 지난해 시행된 검경수사권 조정과 단기 공소시효가 맞물려 수사 과정에서 적잖은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공소시효가 임박한 시점에 경찰이 사건을 송치한 경우 경찰에 다시 보안수사를 요구하거나 검찰에서 직접 보안수사를 진행할 시간이 턱없이 부족한 경우가 빈발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재명 의원도 그렇고 그동안은 경찰이 수사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막바지에 검찰의 무더기로 송치하는 바람에 검찰이 보안수사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당연히 기소돼야 할 사람도 빠져나간 경우도 없지 않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아무튼 검경수사권 조정, 이거 국회의원들 자기들 살려고 한 거 아닙니까? 아무튼 이 문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진성호의 직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